안녕하세요. HF생명과학이 항서제약으로부터 파이로티닙을 LI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중국에서 2018년에 전이성 유방에 대해서 2차 치료제로 정식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 5년 생존율이 어떻게 될까 이제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는 생존율이 85%에 육박을 합니다. 2018년 12월 기준인데요. 그러면 굉장히 오래 사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바로 이제 조기에 이제 진단이 늘어나고 치료 방법도 발달을 해가지고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0기에서 1기에 해당하는 환자가 2016년 기준의 절반 이상인 59%, 그러니까 대략 60%,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0기에서 1기에 조기 진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율이 이제 쭉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이제 10년 전체 생존율이 84%, 5년 전체 생존율이 더 높은 91%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전이성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지금 여기서 파이로티닙이 전이성에 대해서 2차 치료제로 정식 허가를 받은 거거든요. 자, 바로 이제 전신 정의가 있는 사기 환자의 경우에는 생존율이 34%로 예후가 급격히 나빠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사기가 34%인 것을 알고 있고, 이제 3기부터는 이제 조금 떨어졌죠. 75. 그러니까 4기부터는 훅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년 생존율도 여기까지 3기까지는 63인데 4기부터는 22로 푹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거 평결되니까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이제 91, 84인데 이거를 쭉 끌어내리는 게 바로 4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0기부터 대략 이제 2기, 3기까지는 다 90%대에 육박을 하거든요. 10년 생존율도 거의 이제 90% 가까이 다 육박을 하는데, 이걸 끌어내리는 게 바로 사기, 전이성이 있을 경우에 그렇다는 건데요. 그래서 전이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가 인체 핵심 장기인 뭐 뇌, 폐, 간, 뼈 등 다른 장기로 전이돼서 완치가 어려운 질환을 바로 이 전이성 요거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또 한 번 언급됐듯이 2020년 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기록된 걸로 보일 수 있는데 5년 생존율 34%, 10년 생존율 22%라는 것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이제 4기부터는 뭐 치료 목표가 이제 완치가 아니라 이제 삶의 질 향상, 통증 조절, 생존 기간 연장에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이제 3기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전이 되는 이제 4기부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 거를 이제 복습을 해보면은 요 치료법에 대해서는 뭐 호르몬 수용체, 그 다음에 산화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 그러니까 허2에 대한 유무, 그 다음에 뭐 재발 기간, 전이 진행 속도, 뭐 전이 부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로티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투 양성인 것에 대해서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호르몬 수용체 관련해서도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의 치료제로 유명한 게 바로 허세틴인데요. 허세틴이 트라스투주맙이라고 또 부르게 됩니다. 제품명이랑 성분명이랑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허세틴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제 뭐 이렇게 호르몬럴 에이전트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게 호르몬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에이전트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뭐 에이전트, 뭐 시크릿 에이전트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특정한 효과 목적을 위해 쓰이는 물질도 바로 에이전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클리닝 에이전트 하면은 세척제, 그 다음에 뭐 산화제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무슨 제라는 말이 붙으면은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사전으로 보면요, person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는 어떤 thing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something. 그래서 that produces a particular effect.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효과나 뭐 체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을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particular change, 뭐 effect,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에이전트라고 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호르몬 에이전트라고 하면은 이제 호르몬 관련해서 그런 변화들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우리 몸에 이제 들어왔을 때 뭐 인터널 아니면 엑스트라 셀룰러, 이 셀룰러는 이제 세포란 뜻이죠. 그러니까 세포 안에 밖에 뭐 인바이러먼트를 뭐 변화시킨다, 그런 것을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호르몬 수용체가 만약에 있다, 그렇다면은 이제 호르몬 에이전트를 이제 투입을 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허투가 있다라면은 요거 관련해가지고 또 타겟팅 해가지고 에이전트를 쓰면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런 거에서 이제 유명한 것이 바로 이제 허투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보통 이제 20%에서 30%에서 이 허투 관련된 유전자가 증폭되고 단백질이 과다 발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침습접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아까 보는 거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occurs in 20 to 30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20에서 30%뭐 어떤 거냐면은 invasive breast carcinoma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침습접 유방 그거죠. 여기 똑같이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에 20% 30%에서 이 허투 유전자가 증폭이 된다라고 되니까 이 허투 유전자를 타겟팅해서 치료제를 개발하면은 요런 쪽에 잘 먹히겠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허투 양성을 가진 환자는 예후가 더 불량한 경향이 있는데 요거를 타겟팅해서 치료를 할 수도 있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개하기도 전에 먼저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요게 바로 이제 허셉틴이고요. 우리가 보려는 것은 리뷰 아티클인데 메커니즘 오브 액션은 우리 한국말로 작용 기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용 기전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려는 건 이거고 using clinical pract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같이 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over expression of 요거는 이제 허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EGFR인데 요게 휴먼이 들어있어서 이걸 줄여가지고 HER, 그래서 휴먼 상피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라고 해설하시면 되고 타입 2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 뭐 이제 이런저런 단어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호모널 에이전트가 있었고 여기에 케모 세라퓨틱이 적혀 있었죠. 요거는 한국말로 화학요법이라는 뜻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 화학요법이라는 것은 주로 요거 치료를 위한 화학물질 사용 방법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요거 머스타드 가스를 이제 군사적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려고 연구를 했는데 여기 노출된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백혈구 수가 감소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백혈구는 이제 신속하게 분열하는 요런 것들을 이제 감소를 시키니까 요거에도 유산 효과가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1942년에 림프종 환자들에게 정맥 주사를 했습니다. 이제 머스타드 가스를.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이었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런 물질들을 이제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쓰였지만은 이제 케모테라피는 이제 캔서 트리트먼트로 이제 사용되는 용어로 이제 굳어지게 된 거죠.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one or more anti-cancer 드러그를 사용한다라는 것이고, 일단 여기도 나와 있죠. 케모테라퓨틱 에이전트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무슨 제, 뭐 산화제, 뭐 세척제 뒤에 쓸 때 에이전트란 말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에이전트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설명에 보면은 허세틴은 휴머나이즈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라고 적혀 있는데 이 휴머나이즈드는 이제 한국말로 인간화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재밌게도 저희랑 똑같은 것을 물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휴머나이즈드 안티바디가 무엇인가요? 그래서 허세틴의 요 휴머나이즈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로 되어 있는데 요게 도대체 무엇인가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으로 말하면요. 이제 항체를 이제 드러그로 많이 쓰게 되잖아요. 뭐 종류가 드러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항체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마우스 안티바디를 그냥 휴먼에게 인젝션 한다면은 어떤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데 요거는 면역 거부가 일어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우스 안티바디에 대한 또 안티바디. 그러니까 항체가 생기는 이유는 외부의 적을 인식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우스한테서 이제 생성된 거니까 마우스의 안티바디에 대한 우리 또 안티바디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면역 거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적합하게 다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 모노클로널 안티바디의 유전자를 클로닝 해가지고 안티전 레코그니션에 관련된 부분만 딱 남기고 다른 것들은 마우스 안티바디가 아니라 휴먼 안티바디에 가까운 시퀀스로 바꿔줘야지 거부 반응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필요했던 그런 안티전에 대한 그 레코그니션 부분 요거는 남기되 이제 마우스에 대한 것은 없애줘야죠. 그래야지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안티전에 대한 것만 인식을 하고 마우스에 대한 것은 인식하지 않게, 즉 휴먼 안티바디에 가깝게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딱 필요한 것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가 이제 휴머나이즈드였고요. 이제 대략적인 단어를 이제 설명을 이제 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백그라운드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볼 것은 요거 그림을 같이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정리를 하면은 이제 전이된 사기 같은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34%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파이로티닙 HLB 생명과학이 LI를 했죠. 그래서 중국에서 2018년에 이제 2차 치료제로 정식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비서세포 쪽으로도 지금 시장을 빠르게 적응증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